남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그동안 회피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불안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안형 안에 회피형 남편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내분이 불안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아내들은 굉장히 외로워하죠. 정서적으로 뭔가 충족되길 바라고요. 남편들은 피곤해하면서 점차 거리를 두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불안형 아내를 둔 남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불안형이 왜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피곤한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불안형 아내들의 행동 패턴을 좀 볼게요. 놀라우리만치 비슷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초조해하죠. 그리고 사랑을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고 또 작은 일을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남편이 뭘 혼자서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에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질투가 많고 또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잘 삐지거나 울거나 화를 잘 내죠. 또 화나면 헤어지자는 협박도 잘 하고요.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한다. 만약 아내가 이렇다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채울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편해질 수 있어요. 남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락 두절되는 거. 미칩니다, 이거. 두 번째, 회피하는 거. 이거 하면 할수록 그냥 같이 괴로워지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칭찬이나 애정 표현 안 하는 거. 네 번째, 또 왜 그래? 뭐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거. 다섯 번째, 아내가 자신에게 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행동들만 조심하셔도 불안형의 항해 행동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반대로 이 행동들을 계속 하시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그냥 모두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형과 애착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불안형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시기 때문에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다시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어린 시절의 애착의 경험과 그리고 과거의 애착 경험, 다시 말해 이전의 연애라든지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요. 또 지금 현재의 애착 경험, 그러니까 현재 연인이나 배우자의 관계 경험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합이 되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기본 틀이 바로 이 생애 초기의 부모와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초기 양육이 일단 기본 틀을 잡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애착 유형은 얼마든지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 틀은 부모의 초기 양육이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어떻게 미치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와이파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빵빵하게 잘 터지는 집이 있고요. 어쩔 땐 터졌다가 어쩔 땐 안 터지는 집이 있고요. 아예 안 터지는 집이 있어요.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잘 터지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아, 우리 집은 와이파이가 늘 되는 집이구나. 안심을 하죠. 와이파이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 늘 켜져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쩌다 꺼져도 다시 켜질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죠.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적이고 따뜻한 양육을 받잖아요. 그럼 아기는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좋은 존재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나도 좋고 타인도 좋아. 이렇게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 그리고 세상을 탐색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크면 자기 할 일도 잘하면서 성취도 해 나가면서 관계도 좋은 그런 안정형 애착 유형의 성인이 돼서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정서적인 금수저가 대물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신호가 잡혔다 꺼졌다,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다 꺼졌다 불안정한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어쩔 땐 터졌다가 어쩔 땐 꺼지니까 어때요? 꺼지면 빨리 당장 켜달라고 조르거나 울거나 뭐 매달려 보거나 어떻게 하면 켜질까? 여기도 옮겨보고 저기도 옮겨보고 난리를 치는 거죠. 또 켜지면 좋다가 안 되면 화나고
안 될까봐 불안하고 괜찮은지 계속 확인해보고 그런 걸 반복하게 됩니다. 이 와이파이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걸 과잉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집은 이제 비일관적인 부모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안아주고 어떤 날은 야 그만 울어. 이렇게 엄마 기분에 따라 예측이 안 되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비일관적인 양육을 하면요. 아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이러는 건가? 나 자신을 되게 별로라고 느껴요. 예, 그래서 나는 별로고 타인은 괜찮다라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사랑 신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울면, 내가 더 애쓰면, 내가 더 매달리면 사랑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한번 받아봤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조금만 무관심해져도 불안에 휩싸이는 이런 불안형 애착 유형의 어른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신호가 거의 안 잡히는 을 볼게요. 자, 아무리 시도해도 와이파이 신호가 아예 거의 안 터지는 집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예. 아이는 그거를 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어차피 켜달란 얘기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다른 거 하고 놀아요. 애착 시스템 자체를 꺼버리는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이 차갑거나 돌봄이 없었다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원한다는 그 욕구조차 묻어버리는 거죠. 슬퍼도 참아야지. 감정 표현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면서 감정을 점점 숨기고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않게 되면서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어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독립이 아니라 허구의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처럼 보여도 불안형과 회피형은 사실은 같은 뿌리의 다른 생존 방식인 거예요. 둘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형 아내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불안형 아내는 이 와이파이가 꺼졌다 안 꺼졌다 했던 집에서 살면서 그 신호에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실천하셔서 가정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